반갑습니다. 매립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 대단히 중요한 지금 한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해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사를 부정하는, 고대사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죠. 하지만 특이한 학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해외에 한국학 연구소는 대부분 식민사학 아니면 중국의 동북공정 전파 소굴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까지 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킨즐랜드 대학교의 박사과정으로 있는 마이클 류 선생님이 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께 꾸준히 자료가 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편집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교의 한국학 부교수로 되어 있는 앤드류 로지는 이 양반은 논문을 계속 쓰는데 한국인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논문을 계속 써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지 한국을 연구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논문을 써대는데 어떤 논문을 쓰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사사학이라는 용어를 이 양반이 이제 갖다 쓰면서요. 자, 유사사학자로서 공격하는 사람을 이덕일 교수 그리고 복기대 교수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역사학의 대표단체인 대한사랑을 공격하고 있고 상생방송, 항일민족단체 정산도에서 운영하는 상생방송까지 공격을 하면서 유사사학으로 몰아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한국인 교수도 아닌데 먼 핀란드에 있으면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양반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활동이 뜸한 초록불 이문영 씨 주장에서 이 양반이 이문영 씨가 앤드류 로지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유사 역사학 비판을 이 양반이 그대로 인용했다. 초록불의 잡학다식이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논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 및 한국사라든지 말 그대로 한국의 고대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리고 환단곡이라든지 모든 것을 유사사고로 주장하는 초록불 이문영 씨의 책인데 이 책을 이 양반이 논문에 갖다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문영 씨는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 양반이 내 책을 봤다 하면서 지금 글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유사사기란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앤드류 로지 이 양반 교수가 해외에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외국산 교수가 이런 말 했다 해가지고 대단히 또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유사역사학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문영 씨가 처음 썼고요. 조선 총독부 용어입니다. 물론 이 책을 가지고 앤드류 로지라는 양반이 그쪽에 맞는 용어를 갖다 썼죠. 순수는 정확하게 이문영 씨가 조선 총독부 용어인 유사사학이라는 용어를 유사라는 용어를 갖다 썼습니다. 유사라는 건 사입이라는 뜻이죠 보면요. 근데 지금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앤드류 로지 교수가 썼다라고 자기 글을 올려놨습니다. 자, 거짓말이죠. 자, 이 양반은 지금 찍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찍은 사진은 리서치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찍은 거냐?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면 여러분들 헬싱키 대학의 뭐죠 보면요. 공자대학교, 공자 아카데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공자 아카데미, 공자학원이 어떤 단체인지 매립역사문화TV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자, 헬싱키 대학교에서 이런 교수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공작은 거기 앞에서 찍은 이제 쉽게 말하면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요 보면요. 자, 이 양반이 왜 이제 이덕일 복기대 교수 대한사랑 정산도 민족항일단체 정산도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여러분들 유사사기라고 비판하는지 아마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 장면 하나,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일본과 중국 학자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에 있는 이덕일 복기대 대한사랑 그리고 이제 항일민족 단체인 정산도를 어떻습니까? 유사사학의 대표적 단체로 계속 논문을 써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헬싱키 대학교의 이 양반입니다. 자, 공자대학교의 실체를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공자학원이라든지 공자학당은 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단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 공자학원, 공자학당을 지금 국가 단위에서 퇴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소개하는 단체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관과 이념을 전파하는 선전장으로 활용된다는 정보가 다 알려져 가지고
해외에서는 이 공자학은 공자학당을 다 어떻습니까? 폐쇄시키고 이렇게 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학교에 공자학원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돈을 대단히 많이 주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제주대, 한양대, 세명대, 원광대, 뭐 안동대, 연세대, 경희대, 외국어대, 인천대학, 그리고 제주 한라대, 우석대, 대진대, 순천향대, 세안대, 계명대, 광안대, 충북, 청남,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우송대학교, 호남대학교, 자, 서울 공자 아카데미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것이 2020년 자료인데요. 얼마만큼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자, 이 학원 공자학당이 중국의 이념 장소라 해가지고 퇴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중국 유학도 해주고 어떻습니까? 중국 한자도 가르치고 중국의 문화도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소개하는 바로 우리 역사를 유사사기라고 주장하는 저 외국인 교수, 저런 양반과 똑같은 역사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공작은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활동을 계속 우리 이제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국내 대학교는 미동이 없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돈이잖아요. 돈을 국가를 팔아먹든지 역사를 팔아먹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뭐냐? 중국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좋다는 명분하에 침전국 대학가에 계속 공자학원을, 공자학교를, 아카데미를 만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아마 많이 그 내용 단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압니다. 자, 어떻게 갈지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실체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왜 저런 교수가 속출하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되겠죠. 자, 논문 이 양반이 쓴 논문 보겠습니다. 고대 제국의 유혹, 역사화된 신화와 한국의 유사사 구축에 대한 탈식민지 음모론이라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저기에 마지막 단어가 어떻습니까? 유사사기라는 용어라는 겁니다. 한국의 유사사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건데 뭐냐? 고대사를 뭐냐면 신화인 고대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어때요? 쉽게 말하면 환인환웅 당군을 진짜라고 주장해가지고 뭐냐? 자기들 학문 세계를 주장한다. 이런 논리로서 어떻습니까? 자, 고대 제국의 유혹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양반이. 자, 핀란드의 한국학 부교수가 자, 우리나라 유사사기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한국의 고대사를 사실로 만드는 역사에 대해서 이것을 유사사기라고 공격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 논문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냐? 홍산문화를 끌어들인 거, 홍산문화를 한국 역사로 끌어들인 거에 대해서 이것도 유사사기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홍산문화 전시회를 한 뭐냐? 대한사랑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유사사학자, 그리고 복귀대 교수 이런 양반들을 유사사학자라고 또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논문입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대중적 담론을 이끌고 그들은 홍산을 한국 민족의 기원, 대륙 기원을 주장하는 기존 패러다임에 통합하고 고조선과 연결했다. 사이비 역사가들은 홍산을 한국 선사시대의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홍산을 홍보했다. 그들의 추리는 한국 사이비 역사에서 홍산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홍산이 한국의 새로운 종교에 편입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상생방송에 홍산 문화가 자꾸 이렇게 소개되니까 이제 바로 비판하는 거죠. 명백한 사이비 역사가들은 홍산을 한국 선사시대의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홍산을 홍보했다. 자, 이 양반 주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 말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국에 살았다고, 한국을 얼마를 안다고 어떻습니까? 홍산을 한국의 선사 문화로 끌어들이는 것이 명백한 사이비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참, 이 양반 외국인이니까 제가 함부로 욕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뭐 S자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면요. 그러면서 뭐냐? 이 홍산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유사사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외에서 한국학을 연구한다는 교사라는 놈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글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연구할 게 천지죠. 근데 제가 뭘 알길래 어떻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덜먹이기 위해서 홍산 문화를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느냐?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양반은 공자학원의 공자학교에 어떻습니까? 연결된 사람입니다. 즉 말 그대로 중국의 역사관을 신봉하는 사람이 한국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꼬라지 좋죠? 자, 여기 논문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자, 언제 나오는데 2020년 논문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려면 참고로 다운받아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논문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세 번째.
자, 뭐냐면 상생방송을 아예 까버립니다. 상생방송에서 환단고기에 대해서 강의한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어때요? 이것이 바로 유사사기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 이게 이런 놈들이 해외에서 한국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논문.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사의 유사사기 어떻습니까? 내용을 현실을 까발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유사 역사학의 진단과 폭로를 해가지고 오늘날 한국 초기와 동북아시아에 관한 한국의 사이비 역사는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다. 자, 저 같은 우리 또 매림 역사문화TV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이비 역사에 전염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핀란드의 이렇게 한국학 교수가. 그 옹호자들은 조선 초기 국가가 지리적인 본토 만주를 중심으로 한 강대한 제국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요양반 주장은 뭐죠? 한국의 역사는 만주에 간 적이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본토 만주로 어떻습니까? 가면 뭐다? 이 양반은 뭐죠? 사입이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는. 그들은 전통적인 환웅 당군 신화에 대한 합리화 해석을 통해 내몽골, 중국 라온 영색에 걸쳐 있는 신석기 시대의 고고학적 홍산 문화와 연결한다. 자, 한국의 역사, 환웅 배달국하고 당군 어떻습니까? 당군이라 돼 있죠. 보면 당군이 탕군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하고 홍산문하고 연결하는 것이 뭐다? 한국 유사 역사학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EBS 나와서 요 말 똑같이 했습니다. 당군은 신화였고 홍산문화는 원래 없었다. 중국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똑같은 어떻습니까? 내용을 뭐다? 누가? 여러분들 바로 핀란드에 있는 어떻습니까? 한국학 교수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참 이게 한국학인지 중국학인지 동북공정학인지 모를 사항인데 이렇게 논문을 써대고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나라 잡지에 실습니다. 어떤 새끼가 이 논문을 받아줍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양반하고 같이 댕긴 공자학 여러분들 공자학교에 같이 댕긴 교수 그 중에 한 사람인 유하 얀후엔이라는 핀란드 언어학자의 주장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은 헬싱키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실에 교수에 착임했고요. 중국인 학자와 공동 작업을 다수를 진행한 양반인데 이 양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가 한국어 계통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한국사가 아니다. 그리고 백제는 고대 일본어를 사용하기에 한국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어떻습니까? 로지학의 바로 동료인 유화 야누넨. 이 양반도 헬싱키 대학교의 언어학자인데 이 양반 이렇게 공자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누가 있느냐? 이 양반하고 연결된 고리를 찾아보면 누가 있냐면 바로 서울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인 어떻습니까? 바로 한국계 카나다 국적의 교포학자가 있는데 하이비 에르 차라는 양반이 지금 서울대 부교수로 있는데요. 이 양반은 뭐냐? 아주 친중국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 양반의 내용을 여러분들 온라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비에르 차대해가지고 헬싱키 대학의 앤드류 유지하고 어떻습니까? 아주 절친임을 가지하면서 뭐라냐? 한국의 사이비 역사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출판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서울대 지금 이제 국사학과 교수도 아닌데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양반의 논리를 이렇게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화 교수 그리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정택상 교수 고려의 위치를 밝힌 양반이죠. 이런 양반을 유사사학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격했습니다. 누가? 서울대 교수가요. 그리고 이제 폐기된 하버드 프로젝트 마크 바잉턴이 언급된 이 양반에 대한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유사사학자라고 정당히 이것을 폐기시켰다라고 공격하는 멘트를 위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버드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버드 대학에 10억을 후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학 연구소를 내려가지고 박사학위 소지자인 마크 바잉턴을 교수로 임시 채용을 해가지고 자, 언제부터요? 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여기서 이걸 단체를 이끌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을 쓰게 만드는데 6권인가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평양에 뭐가 있었다? 자, 평양에 낙랑곳이 있었다는 저 책을 쓰게 만듭니다. 자, 거기에는 한나라 어떻습니까? 기와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마치 진짜 한사군 낙랑군이 평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버드대 공동연구, 바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저 책을 써냈는데, 이 책이 2014년 국회 공익감사에서 걸려가지고 폐기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 양반, 지금 바잉턴이라든지 이문영, 기경량이라든지 동북아 역사재단의 학자들이, 유사사학자 이덕일이가, 그리고 극우 단체들이 이 연구를 자촉해왔다 하면서 연일 계속 공격하는 기사를 신문에, 자기들 가르칠 신문에 내었습니다. 이것이 하버드대 10억 사건입니다. 하버드대 10억. 이 10억은 어때요? 하버드대 공동연구가 아니라 하버드대에 돈 10억 퍼주고 어떻습니까? 한국학 연구소 차리고 하버드대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낙랑군이 있다는 것을, 평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동북아 역사전에서 요것이 들통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소개된 사람들 한번 역학관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앤드류 로지하고 유아 야눈의 어느 학자고는 어떻습니까? 같은 동료로서 같은 대학교의 공자학교의 학원에 같이 어떻습니까?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수로 다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서울대에 있는 하비에르 차라는 한국계 사람은, 이 양반은 앤드류 로지, 말 그대로 이 양반을 지지한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은 친중국 그리고 공자학교에 관련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국 고대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 이덕일 복기대라든지 대한사랑이라든지 상생방송을 유사사로 공격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진 그런 내용이 있겠죠. 물론 이 내용은 주로 앤드류 로지가 논문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하비에르 차는 마크 바잉턴, 하버드대 저기에 있던 저 인물을 지지한다는 또 여러분들 내용의 뉘앙스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마크 바잉턴은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 10억짜리를 어떻습니까? 10억을 퍼주고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서 저 사람을 심었는데,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저 책을 쓰게끔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저 책을 쓰고 덤텅이를 쓴 거죠, 보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문영. 자, 이문영이 누구죠 보면요, 바로 앤드류 로지를 지지하면서 또 뭐냐, 마크 바잉턴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자, 누가? 유사사학자들이 하버드대 연구를 파괴했다, 자초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문영, 초록불 이문영입니다. 여러분들 소설가 유명하신 이문열 아닙니다. 이문열 씨하고 이문영 아닙니다. 틀린 사람입니다. 자, 이 이문영 씨는 어떻습니까?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또 지지하고 있고, 또 마크 바잉턴은 어떻습니까? 동북아 역사단에서 운영하던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한국학 연구소는, 하버드대 연구소는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표 한정에서 역학관계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여기는 뭘 관련된 겁니까? 보면 바로 친중국화되고, 그리고 공자께서 가르치는 뭐죠 보면요, 고대사, 한국의 고대사는 이만조선 한사군으로 출발했다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다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공통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역학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복기대 교수라든지 이덕일 교수, 그리고 대한사랑이라든지 바로 상생방송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그 연구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방송 내주는 데는 오직 상생방송밖에 안 내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상생방송에서 자꾸 역사방송하느냐?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나라 KBS, MBC, SBS, JTBC 절대로 우리나라 역사 강의 안 해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잘못 정보하시는 분들, 오직 우리나라 고대사 찾고자 하는 여러분들, 연구자들, 그 방송 내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오직 상생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분들 참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민족 종교 방송에서 역사 방송을 하냐고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방송국 차리든지 차리가 한번 들어보든지,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학계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역사 찾기 위해서는 어때요? 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우리 역사를 찾는 데 집중해야지 자기 이득권 챙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일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학 연구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북공정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감히 해외에 있는 놈이 말이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을 유사사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을 써대고 있다. 이 얼마나 꼴값 드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해외 한국학 지원 예상 규모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자, 저렇게 2014년 기준으로 보면 167억, 한국학 중앙연구는 28억, 이런 식으로 하지 그 200억이 됐고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수직 및 강좌 운영 쪽 해놨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교수 및 강좌 운영에 35%가 쓰인다 돼 있고 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그리고 한국학 연구자들 어떤 분야 연구하느냐? 3위가 한국사입니다. 자, 한국사에 3위가 저렇게 한국사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한테 돈 퍼주면 어떻습니까? 어떤 연구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한국사 말아먹는 어떻습니까? 연구를 하는 놈들이 간혹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돈 준 놈이나 받아 처먹고 어떻습니까? 한국사 연구를 개판으로 한 놈이나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 한국학 연구소에 관련된 실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의 한국학 연구가 뭐 되고 있다죠. 여러분들 그 교수직 설치한 숫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거의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그 이후로 그리고 일본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중국이 전 세계에 자기들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심은 그 비용 10년 20년 전 비용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해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한국학을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도 너무너무 태부족입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사설 사람들이 사설로 어떻습니까? 한국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렇게 돈을 받는 교수들도 어떻습니까? 동북공정 역사관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한국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 줄까요? 특히 그런 양반들이 공자학교라든지 공자학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한국사를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르칠까요? 틀림없이 이만조선 한사군을 한국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한국학 외국 해외에 한국학 연구소에 투자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은 자 20년 10년 20년 전에 중국과 일본이 지원하는 그 비용조차도 아직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대로 나간다면 해외 한국학 연구소는 국내 식민사학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 전파 루트로 활용될 것이 100%임을 여러분들 아마 오늘 보셨을 겁니다. 하루빨리 하루라도 어떻습니까? 하루빨리 이 점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나서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 역사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북공정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자학교, 공자학원, 공자아카데미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감시를 해야 되고 또한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도 반드시 그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 동북공정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단체로 지금 심어져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는지 일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매립역사문화TV 도움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내용을 제보해 주신 우리 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 꼭 공유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메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상물로 남겨서 영원히 역사에서 전달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 분 한 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힘을 내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갈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면서 힘내면서 역사 강복의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